네, 민주시민 여러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서 방송하니까 저도 힘이 나고 뭔가 투쟁 의식이 고취되고, 마치 1980년대 제가 서울대학교 운동권일 때 가두 투쟁 나온 느낌이 듭니다. 화염병 들고 가두 투쟁, 동 떠는 선배의 휘슬이 불리기를 기다렸다가 휘슬이 불리면 불기 전에는 굉장히 쫄거든요. 경찰들도 깔려 있고, 휘슬이 불었다 하면 구호와 함께 진을 치고, 그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지금 다시 그 시절로 지금 이 나이에 돌아갔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지난 1, 2, 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이제는 진정한 검찰 독재, 타도, 검찰 폐지가 완성되는가 했더니, 아니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따오 짓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반혁명 세력들, 이 독재 세력들,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법조 카르텔을 움직여서,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게 법조 카르텔이잖아요. 국민들은 김앤장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죠. 이자들을 움직여서 1차 쿠데타는 3월 7일 지기현의 대탈옥이었습니다.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키고, 그 다음날 심우정이가 적시한 거로 포기하면서 바로 이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던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심우정이가.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탈옥한 거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여기서 걸어놓으면서 그 가정스러운 표정 기억하시죠? 그게 1차 쿠데타입니다. 2차 쿠데타는 5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장 조희대의 희대의 난입니다. 그게 2차 쿠데타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 검찰 폐지를 막아서는 이 기도들, 그리고 조원석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얼씨구나 좋다, 불구속 기소한 거, 딱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 때리자마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따 좋다, 적시한 거 포기, 석방시켜, 대타록, 그거하고 너무나 유사하죠. 너무나 유사하죠. 저는 3차 쿠데타라고 봅니다. 이 3차 쿠데타의 심각한 점은 뭐냐? 이재명 정부, 이 민주정부, 주권정부에서, 이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생겼고 검찰과 결탁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간첩들이. 자, 그런데 많은 그 언론이나 유튜브에 보면 김앤장을 굉장히 의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김앤장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앤장에 관련돼 있을 그런 개연성들이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따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준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김앤장은 절대로, 제가 김앤장을 잘 아는데 절대로 어느 특정인을 한덕수가 우리 출신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무모한 정치적인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사건이 있으면, 김앤장 출신 사람의 사건이 있으면 그 고리를 끊어버리지, 아예 끊어버리지, 김앤장은 절대로 이런 정치에 휘말리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항상 정권이 교체되면 김앤장도 작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명하게 그렇게 경영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독수가 뭐가 김앤장한테 이쁘다고, 그런 놈 있으나 없으나 김앤장은 취급도 안 합니다. 한독수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을 때 제가 김앤장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김앤장 리더들, 경영을 하는 리더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렇지만 혹시나 큰 게 들어올 수 있으니 그냥 베팅한다. 한덕수는 그 정도로 관료로서의 어떤 네트워크나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써먹을 가치가 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거대한 법조 카르텔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각 카르텔입니다. 그 정점에는 김앤장 대형 로펌, 그리고 큰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 돈. 판사든 검사든 대통령실이든
100억, 200억 주겠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깜빵 가는 걸 내가 막아주겠다. 깜빵에 있는 거를 빼주겠다. 엄청난 거죠. 예. 그것이 이 정점에 있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법원 판사들 가지고 놉니다. 예. 판사들 100억, 200억 줄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김앤장 대형 로펌에 와. 최고 대접해줄게. 연봉 10억, 20억, 30억 줄게. 한 방에 무릎을 꿇릴 수 있습니다. 검사는 훨씬 더 쉽죠. 검사들은 판사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성적도, 사법고시 연수원 성적도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판사들은 대충 한 상위 한 20% 이내, 최소 아무리 성적이 안 좋아도 20% 이내 100명 중에 1등부터 한 20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앤장은 판사급이 성적이 돼야 됩니다. 검사는 중간 밑으로 내려가도 검사합니다. 그만큼 판사, 김앤장, 그 대형 로펌 해봤자 김앤장이에요. 나머지 뭐 2등부터는 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김앤장이 진정한 로펌이고, 나머지 태평양, 율촌 뭐 이후 전부 다 그거는 그냥 업자들 모인 보통의 법무법인보다 규모가 크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김앤장이라고 이제 이 대표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진정한 대형 로펌, 국제 경쟁력을 가진 대형 로펌은 김앤장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김앤장에서 움직여서 스카웃 한다. 예.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균질합니다. 1등부터 20등까지니까. 검사는 20등부터 60등, 70등까지예요. 이놈들은 네, 김앤장이 잘 안 부릅니다. 아주 특별히 요직의 특수부 이런데, 옛날에 중수부 이런데 있었던 검사들이나 부르지. 예, 허접하니까요. 실력도 허접하고 일을 시켜보면 허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법무부는 다 뭐 검사 출신이니까요. 그 다음에 정치권은 스카웃 안 합니다. 정치권은. 예, 정치하고는 거리를 둔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장차관 1급 굉장히 잘 나가는 공무원. 저도 행정고시 출신이고 행시 제가 또 동지회 회장이지만, 네, 아주 유능한 그런 고위공무원이 퇴직하면 김앤장이 땡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판사들보다 훨씬 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사건, 기획재정부, 국가의 예산을 만지니까요. 과거에 론스타가 여러 고위 관료들을 움직여서 우리나라 하나은행을 먹었다 뭐 이런 의혹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재부라든가 금융위 금감원, 소위 모피아, 저도 뭐 모피아지만 이 모피아의 핵심들을 김앤장이 또 고문으로 스카웃하면 그것은 돈 단위가 다릅니다. 판검사 이런 수준은 그냥 애들 장난치는 거예요. 몇십억 이런 거는. 이런 모피아가 움직이는 프로젝트는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네. 그렇기 때문에 김앤장의 또 모피아들을 또 많이 모신다. 자, 이런 거대한 삼각 카르텔, 이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본인한테 뭐 덕이 돼야지 윤석열도 돕고 뭐 한덕수도 돕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뭐 김앤장 얘기를 많이 하니까 김앤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5월 초에 민주당 박선은 의원이 어떤 사람한테 뭐 주워들었다. 그 양반도 참 한심한 사람이야. 정확하게 뭔가 근거를 얘기를 해야지. 그냥 주워들었다. 김앤장의 아주 핵심 간부인 서석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서울법대 윤석열이하고 저자하고 가장 친한 동기고 친구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의 난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움직인 배후가 김앤장의 서석호 변호사다. 윤석열이의 가장 친한 서울법대 동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대구 경북고 선배다. 서석호 변호사와 서울법대도 선배다. 난리가 났었죠.
제가 서석호 변호사님하고 워낙 친한 선배님이셔서 제 6년 선배입니다. 저 윤석열이도 저한테 6년 선배죠. 워낙 제가 친한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또 뉴스공장 가서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TK를 중심으로 하는 이 법조 카르텔이 움직이는 거지, 뭐 서석호 한 명이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좀 헛다리 짚었다. 서석호 변호사가 국회까지 가가지고 또 본인은 뭐 관련이 없다. 뭐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뭐 그분 한 명이 뭐 이 어마어마한 거를 한다? 그것은 웃기는 소리죠. 대한민국의 이 삼각 카르텔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사가 검찰이 그리고 행정부 고위공무원들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한 명이 움직였다고 해준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조직이 움직였다. 그것은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정확하게 봐야지. 적을 쳐야 되는 타겟을 정확히 봐야지. 그게 맞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때려서 적을 섬멸해야지. 타겟도 애매하고 정보도 애매하고 그냥 허풍성이 국회에 서석호 변호사 와서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일하는 게 정말로 무능해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기현 부장 판사를 목을 치려고 하면 술을 먹었다, 어디 룸살롱 갔다, 여자하고 2차 나갔다, 그걸 구체적으로 딱 제시를 해서 그냥 끝을 내야지. 흐리멍텅하게. 뭐 하는 겁니까? 일을 그따위로 하니까 지금 검찰 이 세력들이, 이 법조 삼각 카르텔 이 세력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머저리들, 삼류 사류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전국 수석하고 하여간 머리 좋고 시험 공부 잘하고 일도 유능합니다. 유능하니까 10억 20억 30억 연봉을 받죠. 민주당에 있는 변호사 출신들 대형 로펌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일을 똑바로 좀 하자 이 말입니다. 똑바로. 왜 이병철 개인이 이렇게 나서야 되냐 이 말입니다. 민주당은 뭐 하는 거고, 이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개인 시민이 나서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말이야. 자, 웃으면서 저 윤석열 저자를 보면서 다시 웃으면서 투쟁합시다. 예, 우리가 뭐 화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민주당이 무능하면 시민이 대신 나서주고 하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자식이 무능한데 자식을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김앤장, 그래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김앤장의 고문으로 아주 대접을 몇 년간 받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김앤장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 지금 보세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모시는 가장 핵심 참모, 지금 이 법률적 문제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다루는 민정수석 누구죠? 봉욱, 김앤장 출신입니다. 김앤장 출신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이 김앤장 출신이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봉욱이가 얼마 전에 되기 전에 지금 윤석열 정권 일때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이 누구죠? 김주현 역시 검찰 출신. 그자 어디 출신? 검찰 그만두고 어디 출신? 김앤장 출신. 이러면 끝난 거예요. 네,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김앤장 출신이 윤석열 때 지금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윤석열 정권의 민정수석이었고, 지금 민주정부 이재명 정권에도 또 민정수석이 또 김앤장, 김주현, 봉욱. 그러니까 이 김앤장 특히 또 검사 출신 봉욱이 하면 안 된다. 저도 굉장히 반대했고, 왜 했습니까? 이런 짓을 할 것이 명백한데. 봉욱 민정수석 임명하기 전에 한 2주일 만에 비리가 드러나서 모가지 날라간 민정수석 내정자 있었죠. 오광수. 그 사람은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사법고시 동기고 뭐, 근데 그 사람도 특수부 검사 출신 안 된다. 이 사람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 비리가 터져서 날라갔잖아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가.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정수석이에요.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없어도 돌아가요. 없어도. 장관들이 다 해요. 그러나 대통령한테 민정수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청와대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제가 청와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한 게 벌써 3개의 정권입니다. 3개의 정권.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윤석열 3년, 1년씩 그냥 내려오네요. 만약에 정권 교체돼 가지고 다시 국민의힘 쪽 보수 정권이 잡으면 2년 만에 끝나요. 그 다음에는 1년 만에 끝나고. 예. 그래서 이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인사다. 너무 명백히 이런 짓을 이자들이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김앤장과의 관련성. 그리고 심각한 게 말이죠. 왜 김앤장 및 대형 로펌 및 이 법조 카르텔이 이번에 3차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조은석 내란 특검이 불구속 기소로 그냥 덮어버리도록 이거 법원 가면 무죄입니다. 무죄. 한덕수 무죄예요.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예. 왜 법조 카르텔이 움직였느냐. 지금 검찰청 폐지 법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의 저자들한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또 이렇게 나선 것은 한덕수를 구속이 안 되도록 총력을 지금 기울여서 총력전으로 막은 이유는 한덕수 한 개인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왜? 이제 보시죠. 김주현 민정수석. 이자도 잡혀가거든. 한덕수 구속은 그 다음에 김주현의 구속을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김주현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다 법조 카르텔들 완벽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또 한국 그런 이 카르텔에 들어와 있는 대형 로펌들하고 얼마나 많은 주고받기가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뭐 공기 마시듯, 밥 먹듯이 그냥 주고받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 끝나면은 우리가 모시겠다. 아니, 이건 정말 새 삶은 법조계에서 새 살 먹은 어린애들도 이 정도는 통밥을 잡아요. 근데 어떻게 뻔한 적들의 패가, 적들의 수가 눈에 다 보이는데 거기에 말려들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내통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갈공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통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러한 윤석열이를 탈옥시키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언제든지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 여론이 떨어지고 추석 때 민심이 악화되고 최근에 여론조사 한 2주일간 막 폭락했잖아요. 조국 윤미향 특별사면 때문에. 만약에 경제가 엉망이 되고 트럼프발 몇백조 내나 이런 게 현실화되고 민심이 악화되고 이재명 정권 무능하다 물러가라,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오면 39%를 찍기 시작하면 이 네트워크가 움직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5개 형사재판 지금 추정은 판사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날짜를 5년 후 대통령 퇴임 후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못 박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추후에 지정할게. 이 카르텔이 움직이면 그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희대의 난이 유죄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해라 했다, 고등법원 와 있잖아요. 거기서 100만 원 이상, 선거법원 100만 원 이상만 이재명
선거법 100만 원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때리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평화부지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10개월 받았습니다. 종범입니다. 주범은 이재명이다. 최소 징역 10년 나옵니다. 대장동, 백현동 계속 종범들이 5년씩 이렇게 7년씩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 주범인데 왜 우리 재판은 계속 하느냐? 우리도 5년 후에 하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으게 되면 다시 재판이 열리고 이재명 재판 다시 한다. 이것이 가장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가장 위험한 아킬레스 건이고 이 5개 재판의 사법 리스크. 이것이 법조 카르텔, 저 윤석열 내란 잔당 세력들, 나라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혁명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박하고 회유하는 핵심적인 겁니다. 핵심적인.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당신 공소 취소해줄게. 우리 검찰의 능력이야. 우리 일 잘하잖아. 공소청 만들어서, 공소청도 어차피 검사들이 다 갈 거야. 그러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공소청 검사들 이 5개 공소 취소 날려줄게. 재판을 없애줄게. 그 전에 우리 검찰 존속시켜야 돼. 한덕수 불구속,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덕수를 불구속시키고 그러한 법리의 논리대로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줄줄이 지기현 부장판사도 만약에 법에 걸려들면 다 풀어줘야 돼. 이 큰 그림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반혁명 사태의 팩트, 진실입니다. 2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언제든지 전두환 군부 독재도 타도했습니다. 이런 거 타도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병철 TV 사이다와 함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어야 투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총칼을 뒷받침하는 후원이 없으면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갇혀있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